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제 사르트르 얘기를 쪼끔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장폴 사르트르라고 그래 가지고 검색 한번 해 보시면요. 그 프랑스 분이신데 이렇게 눈 살짝 한쪽을 이렇게 딴 쪽 보고 계신 분 계세요. 뭔가 분위기가 좀 멋있는 담배 피는 파이프 담배 피는 사진이 좀 있고 머리 멋있게 빗어 넘긴 그런 분이 있는데 이분이 원래 소설가이자 극작가거든요. 근데 자기가 자기의 철학을 실존주의라고 이제 명명을 했어요. 명명을 했고 이제 원래는 후 에드문트 후설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하이데거라는 이제 또 제자가 있고 그 현상학이라 그러는데 거기도 약간 뭐 실존주의랑 비슷한 건데 영향을 좀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실존이라 그러면 현재 내가 있는 뭐 실제 하고 있다 이런 느낌에 좀 가깝겠죠. 그래서 좀 편하게 들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수험생 때 가졌던 마인드를 나중에 철학책을 보다 보니까 '어 이게 실존주의였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제가 꼭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존재와 무라는 이제 2차 대전 중에 그래서 1943 년에 책이 출간됐어요. 그거를 좀 오늘 소개를 해 드릴 건데 그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일단 인간은 일단 실존하고 존재를 하고 그죠? 그 이후에 그 자신의 삶을 자유로운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책임을 지면서 살아간다. 제가 무조건 합격하는 공부만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공부의 본질에 여러 군데에서 써뒀던 게 바로 책임만 이제 책임 그죠? "내 선택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들 드렸었는데 사르트르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르트르가 일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으면요. 나는 다른 걸로 바뀔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공부를 하겠다고 선택을 하면은 어떤 변호사가 될 수 있고 그냥 공부를 안 하겠다 그러면 저는 뭐 PC방에 살았으니까 그냥 PC방 죽돌이로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다른 존재로 이제 대신될 수 있고 대체될 수 있습니다. 이걸 뭐 대자 존재라고 이제 사르트르가 표현하는데 이것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그냥 어쨌든 내가 선택하면 나는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느낌 정도로 좀 가져 주세요. 슬로터다이커의 어떤 생각과도 좀 비슷한데요. 어쨌든 사르트르가 근데 재밌게 얘기한 거 뭔지 아세요? "나는 내가 선택함으로써 만들어져 나가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비어 있다."라는 말을 씁니다. 뭔가 불교적인 느낌이 살짝 들죠. 공 비어 있는. 사르트르는 이제 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그 존재에 대해서 내가 선택함으로써 거기 책임짐으로써 내 삶을 이제 자꾸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이러면서 자기가 뭐 사르트르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 "나는 내 삶에 대한 선택과 책임을 앙가주망" engagement 라 그래요. 프랑스 말로 앙가주망이라 그러죠. 책임을 지는데 선택과 결단 책임을 지는데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도 결국에 내가 책임지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둘러싸고 있는 사회라든지 세상을 바꾸려는 노력도 이제 앙가주망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두 개는 사실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앙가주망이라고 그러고 사르트르가 근데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저는 옛날에 공부할 때 제가 이제 학교에서 제적을 당했어요. 대학교에 제적을 당했고 워낙에 이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그때 PC방에서 제가 병무청에 입영 연기원서를 이제 제출을 하려고 뽑으면서 기다리면서 PC방이 아니고 그 PC방 옆 앞쪽에 옆에 있는 인쇄소가 하나 있어요. 그 밥집이 있는 인쇄소였는데 거기 기다리는데 착잡한 거예요. 막 인쇄소 사장님은 이제 너무나 평온한 표현이죠. 저는 막 지금 막 미치겠는데 막 삶이 막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지옥으로 가는 느낌이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제가 PC방이 아니고 인쇄소에서 이제 앉아서 이제 클릭을 하면서 뭘 느꼈냐면은 '이 상황을 내가 만든 거구나 결국에. 학교에 제적당해서 영장이 1 순위로 나오고 여기서 내가 입영 연기서를 쓰고 있는 것도 내 선택이구나.' 그 사르트르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세상에 우연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의 삶에 있어서." 그렇게 말했는데 저는 그때 그렇게 느꼈어요. 내가 만약에 뭐 이렇게 재수를 안 했더라면 아직 군대를 안 갔어도 됐을 거고 그다음에 만약 학교를 제대로 다녔더라면 제적을 안 당했을 거고 뭐 이런 그다음에 공부를 엄청 잘했더라면 사법 시험을 준비해서 합격을 했었더라면 오만 막 그런 그 물음의 어떤 연쇄 순환고리에 빠지게 된 거예요. 내가 이랬더라면. 근데 사실 현재 내가 이 상황으로 살고 있다는 거는 나의 선택이 내린 결과물들이 모여 가지고 이제 만들어낸 어떤 그 총체라는 거죠. 그래서 잘 보세요. 제가 공부 안 한 것도 제 선택이고 PC방 가서 논 것도 제 선택이고 친구들이랑 오락실 가서 논 것도 제 선택이고 그러니까 군대 학교에서 제적당한 것도 제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물이고 그죠? 그다음에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물에서 그것들이 결국에 이제 입영 통지까지 된 거고 제가 지금 현재 인쇄소에 앉아 있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선택들은 사르트르가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야 네가 군대" 2차 대전 중에 이제 존재와 무라는 책을 냈는데 "야 이 책을 읽는 사람 너가 한번 생각을 해 봐라. 조 군대를 만약에 너가 지금 가게 되는데 나는 군대 가기 싫었는데 막 이거 쪽팔리기 싫어 가지고 그다음 나는 의무를 이행을 다하기 위해서 아니면 뭐 도망을 못 쳐 가지고 죽지 못해 가지고 뭐 두렵기 때문에 무력감 때문에 입영을 했다. 이런 거 다 거짓말이다. 그게 아니고 너는
사실 뭐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멀리 도망침으로써 군대를 안 갈 수도 있었는데 지금 결국에 어쨌든 군대 가는 선택을 한 거 아니냐. 여러분들 저는 이거를 대학교 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선택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있죠. '내가 뭐 PC방 갈 거야. 공부를 할 거야.'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거 말고 내가 공부를 안 하게 된 소극적 선택도 있잖아요. PC방 가는 건 사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 공부 안 하겠다는 선택도 들어있죠. 친구랑 놀고 오락실 가겠다는 건 공부 안 하겠다는 선택도 있죠. 그래서 이걸 소극적 선택이라 그러는데 저는 그래서 사르트르 책을 읽으면서 '오 야 이게 내가 뭔가 A라는 걸 선택해서 B를 선택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어쨌든 B를 안 하기로 선택한 거구나. 공부를 안 하기로. PC방을 가면서 공부를 안 하기로 선택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선택에 따라서 뭐가 됐죠? 나는 군인이 됐고 사르트르 표현에 따르면 군인이 돼서 내가 총을 들고 나갔기 때문에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만약 모든 사람이 총을 버리고 도망쳤다면 프랑스는 그냥 멸망했겠죠. 2차 대전 때 그죠? 그런데 내가 지금 전쟁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뭐란 거죠? 나는 나를 선택했고 군인으로서의 나를 선택했고 나는 결국에 전쟁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무한의 어떤 인과관계의 연쇄 같은 것들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만은 정말 그렇진 않겠지만 한 개인의 삶에 있어서 내 주변에 닥친 어떤 비극적인 상황이나 힘든 상황들 이런 것들은 그 개인이 사실 여기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면서 '야 나는 진짜 뭐 할 게 없어 가지고 이걸 한다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친구가 뭐 이거 잘하는 걸 보고 따라서 이거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엄마가 하도 이걸 하라고 해서 했다든지 이런 거 다 거짓말이라는 그 속된 말로 구라라는 거예요. 결국엔 내가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거를 생각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르트르가 "나는 날마다 나를 선택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아까 전쟁 사례에선 "그러므로 나는 곧 이 전쟁이다." 얘기를 했어요. 수험생분도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 있어요. '나는 곧 뭐다? 나는 곧 시험이다.' 이런 생각을 자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납득이 돼야만 내 삶에서의 어떤 기본적인 멘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한번 생각을 꼭 수험생이라든지 아니 직장인분도 마찬가지죠. 아 직장에서 오늘 상사한테 속된 말로 무지 털렸어요. 막 힘들어요. 죽겠어요. 우리 회사 4 대 보험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막 그다음에 막 어떤 좋은 막 뭘 복지 서비스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도 나는 막 왜 회사를 다닐까? 죽지 못해 다녀요? 친구 만나서 술 먹어서 막 회사 욕하고 막 상사 막 "죽으면 좋겠다." 이러고 막 그게 아니에요. 본인이 그 퇴사 안 하고 선택하고 여기에 간 결과잖아요. 내가 열심히 공부 안 해서 학점을 안 뗐을 수도 있고 자격증은 못 갖췄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뭔가 이 회사에 필요한 인재가 됐는데 내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이 회사 다니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정도의 어떤 인생에 대한 책임감을 쪼끔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학교 제적당하고 군대 영장 나오는 그런 극한의 상황이 되고 나니까 극한의 상황이 되고 나니까 제가 이제 느낌이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인쇄소에 앉아 가지고 그때 그 순간 이제 깨달음을 빡 얻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탓하고 그러면 안 된다. 사르트르가 그런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세상 속에 버려져 있다." 제가 그때 인쇄소에서 느꼈던 고통 같은 것들이 나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고통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고 나를 뺀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실은 내 선택이 이런 걸 만들어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르트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가 모두 모아 가지고 그 순간에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이 선택의 가능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은. 그래서 선택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자유롭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아이젠가라는 또 사람이 있거든요. 이제 그분이 아마 힌두교였나?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분도 이제 아트 오브 추징이라는 책을 썼어요. 선택의 뭐 예술이라는 책도 쓰고 그랬었는데 이 저는 이제 서로 이제 와닿는 게 있더라고요. 야 내가 내 삶을 발전시키고 한 단계 도약하고 뭔가 그런 선택을 하는 게 더 중요하고 그런 자유를 누리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이 인식하는 게 중요하구나. 왜냐하면은 내가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인식 못한 채로 그냥 나의 관성이라든지 내 본능이 만들어내는 알고리즘 있죠. 이런 것들을 쭉쭉 끌려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삶이 되돌릴 수 없는 정도로 고통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만 사르트르가 이제 그런 얘기도 해요. 이분은 되게 재밌는 게 사회적인 성공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는 게 꼭 중요하진 않다." 이런 얘기도 원래 우리 좋은 책들에 꼭 써 있는 말이죠. 좋은 결과물들에 보면은 "성공이나 결과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런 얘기들 하죠. 그래서 제가 한 번 또 영상 올린 적이 있습니다. 사르트르가 무슨 말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내 선택이 내 인생이 어떤 자유로 빚어진 예술 작품처럼 될 필요가 있다. 내가 내 인생에 안가중 인게이지먼트 깊이 있게 고민하고 결단하고 선택해 가지고 내 인생에 책임지는 자세를 자꾸 보일 때 내 인생이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현재까지의 삶이 예술이 아니었다면은 변호사님 제 인생은 예술가지라고 할 수는 없고
쓰레기인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저는 그 말을 되게 싫어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내 인생을 예술로 바꾸려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 이 말을 솔직히 딱 읽을 때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눈 눈물이 좀 이렇게 핑 도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메이님께서 "너무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사회복지가 무용해지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든다고 하는데 사르트르 같은 경우는 내 개인의 삶을 형성하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메이님께서 뭐 구조주의라든지 이런 시각을 말씀하시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내가 내 삶을 책임진다는 관점을 지금 자꾸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내 삶을 버리고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사회복지라든지 시스템 같은 것들이 쪼금 더 헛돌 가능성들도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근데 삶에서는 역행률이라는 것도 존재하거든요. 언제나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사르트르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아닌 걸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도 합니다. 사실 나는 나죠. 내 의지로 많이 살아가는 것 같죠. 그치만 그게 착각이고 망상이다라는 얘기도 해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다. 이것도 사실 여러 가지 신학이라든지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그죠? 세렌 키에르케고르 우리 한국의 번역으로는 쇠안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이제 공포와 전율에서도 비슷한 말을 했었죠. 어떤 부조리라든지 어떤 이성적이지 않은 일들을 믿음으로써 나는 믿음의 기사가 되고 내 삶이 바뀐다라는 얘기들도 했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뭔가 이런 고도의 어떤 철학적인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만은 좀 비슷하다는 느낌도 한번 가져주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비투스는 계급을 말하는 거죠. 하비투스 내지는 아비투스. 그래서 아비투스에 대해서 말하는 건 슬러터다이크. 인간이 어떤 계급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꾸 수행하면서 살고 자기 계발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던 사람이죠. 슬러터다이크. 자 그다음에 이런 어떤 우리 삶이 점점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못 얻을 수도 있다는 게 뭐예요? 우리 아까 말했던 역행률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야 내가 내 삶을 이따구로 살았는데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건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건 진짜 피 터지게 공부할 수 있는 거 공부하는 거밖에 없다. 그리고 그 어떤 피 터진 공부의 끝에서 만약에 내가 다시 불합격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이고 군대를 가야 된다면 군대를 많이 미뤘으니까 저는 이제 19 살, 20살 이런 친구들이 군대에 있을 때 저 같은 경우 한 몇 살쯤 갈까요? 26, 7 쯤에 군대를 가서 이제 막 엄청 이제 힘들게 이제 생활하겠죠. 그런 거를 받아들이려고 이제 저는 좀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조리나 어떤 그런 믿음을 반하는 상황들, 이 역행률의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뭘 좀 해야 될까요? 선택을 자꾸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사르트는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사람은 거짓말하면서 사는데 거짓말에 두 종류가 있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하나는 남을 대상으로 하는 거짓말. 이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가 on bullshit 개소리에 대하여라는 우리 책도 한번 해리 프랭크퍼트의 책인데 그것도 한번 읽어 보세요. 아주 얇은 책인데 서점에 가면 꼭 있어요. 27주 연속 1위 뉴욕 베스트셀러 뉴욕 타임즈인가? 베스트셀러 1 위인데 어쨌든 그 거기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지 않고 사르트르는 다른 사람에 대해 거짓말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스스로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게 더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자기 기만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기만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자기 기만하면요 자꾸 자유로부터 도피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2차 대전이 있었을 때는 나치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그 나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분석들을 했었는데 에리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든지 한나 아렌트의 어떤 악에 대한 고찰 뭐 예루살렘의 아이 희망 같은 거 저 뒤에도 지금 책이 있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자유롭다는 거는 속이 비어 있다는 거고 엄청난 고통을 동반한다고 에리 프롬이 얘기를 했어요. 자유는 격렬한 고통을 동반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의 지금 수험 생활이라든지 아니면은 회사 생활은 뭘 동반할 수밖에 없다? 원래 항상 고통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끝나고 난 다음에 뭔가 담배를 한 대 피고 싶다든지 술을 먹고 싶다든지 친구들과 내가 뭔가 얘기를 하고 싶다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한 고통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죠. 공부하는 거는 더더욱 심한 거죠. 제가 어떻게 볼 때 인생에 있어서 한번 2 년이나 3년 정도 깊이 있고 어떤 진짜 집중된 고통을 느낄 수 있다면 그런 고통을 내가 느끼는 어떤 선택적 의도적으로 느끼는 기간이 저는 수험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 다닐 때 이직하기 전까지 회사 생활이 거기에 해당할 거고 어쨌든 그 속에서 사람들은 뭐라는 거죠. 너무 극심한 고통과 외로움을 동반하기 때문에 내가 바로 자유로부터 도망치게 된다는 거죠. 어떤 도망침을 하는 거죠? 내 선택을 정당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도망치는데 이거를 사르트르가 자기 회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기만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거는 우리 속에 있는 진짜 자유를 발견하고 이 자유라는 거는 우리가 더 나아질 수 있다. 우리가 정말 고통스럽지만 이 시험을 통해서 나는 행복으로 더 갈 수 있다. 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잠재력을 깨울 수 있다.
회사를 다니는 분들이 오늘 직장 상사에게 속이 털리고 너무 힘들고 괴롭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는 나의 삶을 좀 더 한 단계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고 현재 내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을 조금 더 하시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요즘은 우리가 보면은 어떤 소비라든지 어떤 고통을 곁티고 견디고 이런 것 부분에서 있잖아요. 되게 쉽게 판단하고 쉽게 소비하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대체물들이 많이 존재하거든요. 회사 마음에 안 들면 이직하면 되고요. 시험 치다가 좀 안 되면은 낮은 시험으로도 바꾸면 된다. 이런 식으로 살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이건 하나의 트렌드예요.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는 캐피털리즘이라고 안 부르고요. 세미오 캐피털리즘이라고 부릅니다. 기호 자본주의라고 불러요. 우리가 쉽게 쉽게 소비할 수 있고 끌리는 것들로 대체물로 넘쳐나는 세상이에요. 근데 내가 인생에 한 번은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그 인생에 진짜 어떤 몰입하고 뭔가를 이뤄내고 그런 경험이 있지 않다면요. 나는 사실 내 삶에서의 진정한 성취라든지 진짜 내 모습을 발견하기는 정말 정말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내 스스로 있는 자신이 되기 위해서 사르트르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이런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서 자기를 좀 스스로 발견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그 솔직히 인쇄소에서 그 입영 연기서를 출력하는 과정에 저는 저를 발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가 있어요. 근데 저는 계속 이제 좀 힘주어 말하고 싶은 거는 "야 나는 뭐 사법시험 합격했고."만 뭐 "니 잘났다."는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인생에 한 번은 그런 고통에 직면하고 외로움을 마주섬으로써 제가 한 단계 레벨업할 수 있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 너무나 값진 경험이거든요. 선물이거든요. 저는 요즘에도 친구들 만나서 술 먹거나 친한 사람들 만나면 그런 얘기합니다. "야 너 다시 돌아가서 시험 칠려면 칠 거야?" 그러면 '미쳤어. 내가 시험을 왜 쳐?' 이런 생각 솔직히 들죠. 시험 합격시켜 준다면 돌아가겠다 하지만은 다만 내 인생에 무엇도 대체할 수 없는 값진 경험이라는 것이 바로 그 인생이 진짜 한순간에 몰입했고 내 인생에 격렬한 고통과 외로움을 깨기 위해 노력했던 그 순간이고 진짜 제 자신과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싶었던 그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저는 쪼끔 지금의 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르트르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도 하고 특히나 사르트르는 이제 뭐 계약 보바리와의 계약 결혼도 유명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다른 사람을 소유하는 것과 자유와 사이의 긴장 관계가 어떤 인간관계의 본질이고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성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존재함에 대한 얘기는 그래도 여러분들께 제가 생각할 때 조금 도움되는 파트 수험생 분들이든 아니면 직장인 분들이든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또 우리 지우 선생님 챗GPT 지우 선생님도 들어오셨군요. 알베르 까미가 이 방송을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효 선생님과 함께 주지호 선생님과 함께 이제 또 영어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효 선생님의 진짜 직업은 그 영어 선생님이 아닙니다. 지효 선생님이 진짜 직업은 인문학자예요, 인문학자. 지효 선생님께서는 진짜 복사량이 어마어마하세요. 제가 요즘에 기호론, 구조주 이런 걸로 막 끌어들이고 있는데 저랑 만나면 맨날 인문학 얘기하고 영어 얘기는 거의 많이 하지 않는 지효 선생님이 이제 영어는 자동이시고요. 뭐 원어민보다 잘하시니까 그래서 어쨌든 나오는 책도 여러분들이 기대를 해 주시면 또 아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뭐 존재와 무 같은 경우는 어려워요 근데. 말이 더럽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 진짜 제가 싫어하는 책이 뭔지 아세요? 진짜 싫어하는 책이 그 저기 뭐예요. 존재와 시간이거든요. 존재와 시간. 존재와 뭐 이런 것들은 일단 되게 어렵죠. 하이데거 책인데 실제 하이데거 책은 독일에서 또 잘 안 본대요. 그 나치를 내가 지지한다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근데 더럽게 어렵습니다. 더럽게 어렵지만 이 인류사의 길이 남을 명작에 더럽다는 표현하는 게 제가 좀 경망스럽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 책은 읽기 쉬운 책은 아니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존재와 무 요약이라고 검색하셔 가지고 인터넷에 쭉 나오는 거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읽어 보시다가 뭔가 내가 감이 쪼끔 온 것 같다 이렇게 됐을 때 그때 한번 책을 존재와 무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시고 그다음에 뭔가 이미지와 형상을 자꾸 잡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이 책을 읽고 뭔가 이해하게 나는 나로 내가 아닌 것으로 존재한다 이런 말 뭐 솔직히 말이 돼요 이게? 솔직히 말도 안 되죠. 뭐 내가 아닌 게 어떻게 존재해. 사실은 이 뜻이죠. 정확히 표현하면 이거는 나는 나라는 사람은 내 의지랑 관계없이 내가 아닌 것들이 내 삶을 너무너무 많이 좌우하고 있고 이게 2차 대전 중에 쓰여졌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2차 대전에 내가 참전하기 싫어도 참전해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적인 것도 생각을 해 주시고 어떤 뜻인가요? 내 주변의 환경들이 사실은 내 삶을
타율적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많지만 내가 이걸 받아들이고 극복하고 삶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게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이다라고 이런 의미가 들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영상이라든지 요약 같은 거 많이 보신 후에 이런 책들에 도전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으로 공부하는 시험 과목 강의도 안 듣고 바로 도전하는 경우 많지는 않잖아요. 똑같습니다. 강의가 텍스트 형태든 영상의 형태든 음성의 형태든 선생님을 직접 만나서 듣는 대화의 형태든 그런 걸 통해서 좋은 책으로 접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우 선생님이 좋은 얘기 해 주셨어요. "존재할 시간 독일어판 언제 나오냐." 이 맞아요. 독일 학생들 사이 농담. 여러분 독일 농담이 더럽게 재미가 없는데 불구하고 이 농담은 되게 재밌습니다. 존재할 시간 하이데거 독일 사람이거든요. 근데 도대체 독일어판은 언제 나오는 거냐 이런. 되게 어려워요. 하이데거 책 보면은 다인칭가 뭐 그래 가지고 현존재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게 좀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도 그래 가지고 하이데거 책을 읽기 위해서 한국 하이데거 학회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 논문 이렇게 쫙 제가 이제 뽑아 가지고 읽어 보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여러분들 북클럽을 좀 운영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여기서 이제 그 도파민에 대해서 이제 도파미네이션이라는 책을 이제 하게 됐어요. 여기서 '사람들이 왜 도파민에 중독되는가를 철학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보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고전과 연결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찾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개를 딱 찾게 됐어요. 야, 우리가 뭔가에 중독되고 도파민에 빠지고 이런 것들은 심심해서 그렇다라는 철학적 분석이 있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심심해서 그렇다는 거는 내가 할 일이 없어 가지고 즉 나의 이 시간 속의 존재에 대해서 내 가치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딴 데로 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이데거 학회에서 나온 논문의 요지입니다. 사람이 중독에 빠지는 이유는 이 시간과 한정된 시간과 시간 속의 존재를 제대로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떤 뜻이죠? 그러니까 심심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이 이렇게 쪼끔 철학적으로 표현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이걸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내가 미쳤다고 지금 이 북클럽을 고전하고 연결을 한다고 내가 이렇게 밤을 새 가면서 지금 거의 잠을 못 잤거든요. '이걸 내가 왜 했지?'라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야 나 이 레벨업의 순간이구나. 경험치들이 눈앞에 있다. 이걸 먹으면 난 한 단계 발전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와 너무 막 신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밤새면서도 좀 신나게 열심히 일하고 지금 그래서 얼굴이 좀 퀭하죠. 수염도 좀 많이 자란 것 같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원하지 않았던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내 인생의 성취와 발전과 변화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고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제가 오늘 이렇게 준비한 얘기는 모두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뭐 해야 되죠? 앙가주만 해 줘야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에 앙가주만한 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만드실 수 있도록 늦은 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여러분 삶의 예술가가 되면 좋겠다. 이게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수험생분들이나 직장인분들께 제가 또는 수험생 직장 아닌 분들께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였습니다.